안녕하십니까. 2014-2013 박진현. 인공치와 인공치 배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봄 날씨가 와서 완전히 벚꽃이 개화를 했는데요. 전 아직 벚꽃을 못 봤습니다. 여자친구랑 보러 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안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제발 시험이 끝나도 벚꽃이 펴있기를 바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치는 인공적으로 만든 치아로서 도제와 레진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레진으로 만들어진 레진치입니다. 도제치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치의 구조라고 써놨지만 사실 도제치아의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도제치아는 도제치아는 그럼 안 되는구나. 도제치아는 레진치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위치상에서 탈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력을 주기 위해서 리텐션 핀, 리텐션 홀, 그리고 도트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인공치의 재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공치는 레진 혹은 도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복합 재질로서 메탈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인공치의 파열 저항성, 강도, 경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좋은 인공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공치의 형태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얼굴의 성격에 의해서 인공치의 형태가 또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한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중절치의 치관의 형태 또한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치부에서만이 아닌 구치부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치아에 이렇게 측방에서 봤을 때 모습이 안면에 측방에서 봤을 때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전치와 구치 모든 치아에서요. 이제 인공치의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치부의 형태입니다. 구치부는 인공구치의 경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경사각이 이루는 각이 있는데요. 치관축과 이루는 그 각에 따라서 해부학적 인공치, 비해부학적 인공치, 반해부학적 인공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각이 왜 형성을 해주냐 하면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와 해부학적 인공구치의 음식물 저작 시 형성되는 여러 개 방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해부학적인 인공치아는 음식물 저작 시 수지력이 크게 작용하지만 측방력은 작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해부학적인 인공구치는 저작 시 수직력이 작게 작용하지만 교두가 높고 경사각이 크기 때문에 측방력도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인공구치의 형태를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교두 경사각에 따른 측방력을 설명해주는 그림이고요. 이제 인공치를 선택을 할 텐데요. 쉐이드 가이드가 있고요. 왼쪽 사진이 쉐이드 가이드, 오른쪽이 몰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에 의해서
이 가이드에 의해서 구치를 선택을 할 텐데요. 왜 이렇게 또? 잠시만요. 잠깐 문제가 생겼네요.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쪽 화면에서 전체 화면이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감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띄우고요. 네, 이게 된 것 같네요. 아까 저희가 전치부 선택, 네, 인공치를 선택할 때 전치부를 먼저 선택하게 될 텐데요. 전치부는 국악선 간의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하여서 상악 육전치의 근원 심폭을 결정을 해줘야 하고요. 또한 이 근원 심폭을 정하려면 이 근원 심폭은 크기의 일부분이겠죠. 크기의 일부분으로서 그것을 또 측정을 해야 하니까 측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 크기는 안무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크면 치아도 큰 것이겠죠. 이제 전치부를 선택을 할 때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보다 부드러운 곡선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또 그 환자 구강에 맞춰서 전치부를 배열을 해야 하니까 상악 중절치의 근원심 폭경은 양측 협골관 폭경의 16분의 1과 같다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치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국악선과 사각견치의 원심 그리고 비익과 사각견치의 중앙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악선이 지침선으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국악선을 또 참고를 해서 전치부를 배열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이상적으로 전치부가 치열이 배열이 되었다면 상수선과 인공치 치경선의 조화가 사진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치부의 선택인데요. 구치부는 구치의 근원심 폭경을 측정하고요. 또 그래서 인공치를 선택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제 세세한 사항을 한번 볼 텐데요. 인공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인공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선택을 해서 이제 치아를 배열을 해줄 텐데요. 치아를 배열할 때에 먼저 해부학적인 것과 비해부학적인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해부학적인 것을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 12-2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상수는 상악 전치 순면의 절단 3분의 2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순과 상악 전치 순면 절단 3분의 2가 맞닿게 되어서 맞닿게 되어야 이렇게 치아가 탈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절치의 장축이 안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이 동공관선과 평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 치아 배열이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절치의 장축은 안면의 장축과 평행하여야 하며 치열궁의 정중선은 안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스마일링 라인이 있는데요. 웃을 때 하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곡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소선이라고도 하며 상악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악 전치의 절단연에 의해 형성된 선이 하수의 미소선을 따르면 두 선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게 됩니다. A 사진이 그런 이상적인 외모고요. 그런데 그 상악 전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이 하수의 미소선과 조화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곡선을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치아가 너무 일단 많이 보이고요.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한 외모, 심미적으로 좋지 않은 외모가 형성되고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래 12-6번 사진에서 의치를 인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역미소선입니다. 이 역미소선이 생기게 된다면 일단 역미소선 아까 말했던 스마일링 라인과 반대되는 선이겠죠. 그런 선이 생기게 되면 인공치가 정말로 인공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줘야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전치를 배열을 하게 될 텐데요. 상악 전치를 배열할 때에 A가 같이 배열을 하게 되면 남성적이며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거고요. B와 같이 배열을 하게 되면 여성적이며 젊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이 배열을 할 때에 정방첨형이 있고요. 난원형이 있는데요. 이 치아의 모양에 따라서 또 치아를 배열해주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A와 같이 배열을 한다면 정성적으로 치아가 중절치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B 또는 C와 같이 배열을 하게 되면 전치의 순면이 너무 많이 보이거나 너무 적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B는 부드럽고 C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치아 사이에 공간이 또 생길 텐데요. 이 엠브레이저라고 하는 건데 그 엠브레이저가 원래 자연 치열에서 상태에서 엠브레이저가 있던 사람에게는 엠브레이저를 좀 형성을 해주면 그 사람의 치아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엠브레이저가 형성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치아 배열이 되어서 심리적으로도 좋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또 아까 말했다시피 치아 순면의 형태와 얼굴의 형태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치아 순면 형태가 장방형이면 남성적이며 치경부가 좁은 첨형이라면 여성적인 특징을 주게 되는 거죠. 얼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이제 또 전치 절단연의 마모량을 저희가 형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전치 절단연을 마모량을 연령에 맞게 형성을 해줘야 하는데 연령이 많다면 마모량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더 마모를 많이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치아가 되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A처럼 치은선을 설정하게 된다면 젊어 보이고요. B처럼 치은선을 설정하게 된다면 늙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나이에 따른 이 치조의 퇴축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치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상악 전치부의 경우에 무치약 상태의 골 흡수는 주로 구개측보다 순측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치조제가 치조의 모양이 퇴축이 될 때 유치약 상태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치부 인공치아를 흡수된 그 치조제 위에 위치시키게 된다면 입술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므로 역시 이상적인 치아 배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상적인 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인 절치 유두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자연 치아에서는 상악 중절치 절치 유두가 8에서 10mm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전치부 인공 치아를 자연 치아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악 중절치는 절치 유두로부터 6에서 7mm 정도에 위치하는 것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A 그림이 있고 B 그림이 있습니다. 12-20번 그림에서요. 12-20번 그림에서 B 그림을 보시면 A 그림과 다르게 여기 점선으로 그려진 것들이 있죠. 이렇게 자연치의 위치에 더 가깝게 놓인 것이 점선으로 그려진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구치부가 전방으로 이동하여 혀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A와 같이 배열을 하게 되면 입술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고 구치부 치아가 후방으로 밀려 배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연절 절치유두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은 CPC 라인, 이렇게 전치 첨두를 가로지르는 선인데요. 무치약에서는 이 CPC 라인을 이렇게 절치 유두를 진하게 형성을 해주면 안 되고요. 절치 유두 후연 뒤쪽을 가로지르게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C 그림은 그것을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자, 이제 또 인공치를 배열해 줄 텐데 높이가 또 중요하겠죠. A 그림은 적절한 높이에 있는 인공치, 이상적인 그런 인공치를 배열해 준 거고요. B, C 그림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형성된 그런 인공치를 배열해 준 사진입니다. A 그림처럼 해줘야 되죠. 이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를 또 저희가 인공치를 배열할 때 재현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양에 따라서 시상 절치 유도각이 결정됩니다. 이 시상 절치 유도각은 보이다시피 상악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의 표준적인 배열인데요. 이 유도각을 제대로 설정을 해줄 텐데, 보시다시피 B와 D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만나는 피계 정도를 해주는 것에 따라서 절치 유도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게 절취 유도가 그래 저희가 형성을 해줄 텐데요. 화학 전치부 치하 배열은 발음 기능과 교합 시 의치 안정을 위해 상학 전치부 치하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를 반드시 부여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이유 때문에 수직 피계와 수평 피계를 부여해주는 것이고, 이 피계들을 모두 부여해주면 그에 따른 절치유도 경사각이 결정되는 건데요. 이 절치유도 경사각은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 사진이 상학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 배열의 그런 사진이고요. 이제 상학법은 봤으니까 하학법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하학법을 시행을 하기 전에 해줘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하학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먼저 구각선 사이에 있는 하학교합제의 절단부에서 왁스의 일부를 제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한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을 제거를 시켜 주어야 하고요. 먼저 작업 전에 이제 하학법에 의한 인공치, 전치부 인공치의 표준적인 배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학법과 차이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해 주었다면 저희는 이제 전치부를 배열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중절치를 배열해 주고요. 다음 측절치, 견치, 그리고 이렇게 먼저 3개를 배열해 주겠죠. 상학에서 상학 중절치를 가장 먼저 배열해 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치아를 배열을 해준 모습이고요. 자, 하악을 배열할 겁니다. 하악도 역시 하악 중절치를 먼저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 측절치, 견치 순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교합관계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현측성 균형 교합,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양측성 균형 교합, 상호 보호 교합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위치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크리스텐센 현상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준 건데요. A는 C상면에서 본 것이고 B는 측방에서 한번 봤을 때 크리스텐센 현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치부가 닿으면 구치부가 뜨게 되고, 한쪽 작업측이 닿으면 반대쪽은 뜨게 된다는 이 현상이 크리스텐센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자연치열에서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상성 만곡도 생기는 겁니다. A가 중심교합이와 전방교합이를 비교한 사진이고요. B는 중심교합이와 측방교합이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저희는 의치를 형성해 줘야 하니까 총의치를 형성 시에 중심교합이면서 중심교합이를 형성해 줘야 의치가 안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총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쪽에 교합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치의 안정, 또 유지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성 균형 교합을 적용을 해 주어야 의치가 탈락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고 있어도 하악이 측방을 이동하게 되면 의치상의 작업측 상악 인공구치의 교합면 사이에 식편이 개입되어
균형축의 구치구에서는 이계가 일어나 전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흡설폭이 좁은 인공치를 사용하여 교합 시의 측방 불력을 줄여주고 치조 정관선의 법칙에 따라 인공구치의 위치를 설정하고 배열을 해야 합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교두 높이, 절치 유도 경사각, 교합 평면 경사, 과도 유도 경사, 보상성 만곡의 정도,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치조 정관선의 모식도인데요. 치아를 A에 배열해주면 전복력에 의해 반대측 치아가 뜨게 되고요. B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치아 배열이고 C 지점은 치아를 배열하게 되면 혀가 움직일 공간을 좁게 하기 때문에 C룩도 그렇게 좋은 치아 배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조제 정관선을 보시면 이런 선이 있는데요. 대구치부는 협측 경사면의 2분의 1 부분과 설측교두 또한 하악 대구치의 협측교두 설측 경사면의 2분의 1 부분이 이렇게 통과하도록 배열해 주어야 의치가 안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A와 같이 위 그림과 같이 구치부 인공치아가 치조제에서 벗어나 협측에 배열되게 된다면 전복력이 또 발생해서 의치가 탈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B와 같이 배열해준 것이 이상적인 치아 배열입니다. 이 그림은 근합 중립대라는 그림인데요. 협근, 구륜근, 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근합이 주는 안정성, 이것도 의치의 안정을 주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하악 치조제 정선, 견치의 원심 부위와 구용기의 전연을 표시하고 선으로 긋습니다. 이게 바로 하악 치조제 정선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또 치아를 하악에 배열할 때 치조골 흡수에 관계없이 하악 구치부의 설측면 또는 설측 교두가 파운드 삼각의 삼각형 안에 위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빨간 삼각형 보이시죠?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악 견체의 첨도부터 구용기 첨까지 그은 선에 하악 구치 중심구가 일치하게 되면 자연체 협설 위치에 가깝게 됩니다. 하악 구치의 교합면 설측 절반이 치조제정 내측에 위치하여 기능시 좋은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악법에 의한 상악구치의 교두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뒤쪽 7번 치아는 뜨게 되네요. 다음은 하악법에 의한 하악구치의 교두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관계이고요. 이렇게 상악법과 하악법을 사용할 때 가상교합 평면 설정의 기준은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서로 일치한다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하구치부를 자연스럽게 배열했다면 이렇게 전후만곡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한 원심면에서 봤을 때 측방만곡이 형성되고 위에서 봤을 때 대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선은 수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선에 대해 6도 정도 설칙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제1소구치의 협설교들이 있는 선의 연장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 설칙 교두정에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아를 배열해주면 이상적인 치아 배열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배열을 또 해보죠. 상악 제1소구치를 먼저 배열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으로 배열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반대측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하악 치아를 배열을 할 건데요. 하악 치아를 배열할 때는 보상성 만곡을 부여를 하고 해주어야 하고요. 또한 하악의 후방 부위에 이렇게 경사면을 형성하면 의체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악 최후방 고치를 경사시켜서 의체의 균형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하악 구치 쪽을 배열을 할 텐데요. 좀 복잡합니다. 우선 하악 잔존 치조제 치조제의 측면에 치조제의 능선과 평행한 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후구치 삼각의 측면에도 구용기 높이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 부위에 표식을 해뒀습니다. 이 표시는 저희가 만들 교합평면과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먼저 전치부 인공치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열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 생각해야겠다. 저희가 지금 하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네, 하악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때 수직 특이량을 작게 설정해 주는데요. 전치부가 배열되면 하악 견체의 원심부와 하악 모형 구후용기의 측면에 거듭 표식과 연결하여 가상교합 평면을 설정하고 구치부 치아를 배열할 때 참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구치부 배열은 하악 치열부터 배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악 모형의 측면에 그어진 치조제 능선의 평행선을 관찰하면서 합니다. 이때 배열될 구치부의 교합평면은 견체의 원심 오각과 이어지면서 치조제 능선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시 가상교합 평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악 제1소구치는 약간 협측으로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악의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는 잔존 치조제의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을 해주고요. 치조제 정선 위에 중심구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중심구의 교합면은 협설적으로 경사시키지 않습니다. 하악의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는 잔존 치조제의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을 해야 한다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는 기본적으로 저작에 가장 많이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존치조제 상태가 좋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협설적으로 교환면이 경사가 된다면 저작을 할 때 압력을 고루 받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방, 측방 운동 시 의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하악 최후방 부위에 왁스를 쌓게 되는데요. 이것을 밸런싱 램프라고 합니다. 이 밸런싱 램프를 형성을 하고 나서 전방 및 측방 운동을 시켜주게 된다면 상악 최후방 구치의 원심부에 의해 이 밸런싱 램프 왁스 위로 활주로가 기록이 되는 거죠. 활주로, 하악 운동에 움직이는 그런 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상악 치열을 교환면에서 관찰하면 제1소구치는 약간 협측으로 위치해 있고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는 저작에 유리한 위치에 배열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설명을 한 대로 제대로 배열이 된 것이죠. 이제 측방운동 시 작업측을 보면 구치부는 이게 되어 있으나 전치부 및 양측 밸런싱 램프의 접촉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측방운동 시 균형측을 보면 역시 구치부가 이게 되어 있고요. 전치부 및 양측 밸런싱 램프의 접촉에 의해 균형이 유지게 됩니다. 작업측과 균형측 둘 다 같게 형성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전방운동을 또 해볼 텐데요. 전방운동 시에도 그 밸런싱 램프 덕분에 균형이 유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차교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요. 상하악 치조지점 간의 그 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80도보다 작게 되면 교차교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악 구치부가 상실되면 치조골은 내상 방향으로, 하악 치조골은 외하 방향으로, 그러니까 완전 반대 방향이죠. 흡수가 일어나서 상하악은 좁아지고 하악은 넓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야를 교차교합 관계로 형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복력이 유지력보다 작아서 의치가 탈락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것은 밀러법과 쥐씨법인데요. 밀러라는 사람과 쥐씨라는 사람이 하악 치아를 배열할 때의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가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쥐씨법에 보시면 하악에 4번 치아가 7번 뒤쪽으로 하나 더 있네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차교합으로 배열을 해 주어야 의체의 안정과 유지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악 치아를 배열하실 때에는 교차교합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좋겠죠. 이 교차교합 배열을 아까 보셨던 GC 밀러법은 교차교합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렇게 잔존치조제 교차교합을 한번 배열을 해볼 겁니다. 교차교합 배열을 한 순서는 잔존치조제 악궁의 크기에서 상악이 현저하게 작고
하악이 큰 비정상적인 경우, 아까도 말했다시피 치조의 퇴축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치조 정관선의 법칙에 따라 치아를 배열할 수가 없다면 저희는 교차 교합 배열을 해 주어야 의체의 안정 및 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차 교합 배열은 교합 평면과 치조 정관선이 이루어진 각이 80도 이하일 때 응용을 하게 됩니다. 전치부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배열을 해주면 되겠고요. 하악 소구치로서 상악 제1소구치를 이용을 할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시법에서는 하악 제1소구치가 하악 뒤쪽으로 이렇게 소구치가 더 들어가게 되죠. 하악 전치의 절단면보다 약간 낮게 하고 잔존치조제의 경사도에 따라 선후방적으로 보상성 만곡을 부여를 해 주어야 하고요. 측방 만곡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교차 교합 배열의 특징입니다. 이제 또 고려를 해줘야 할 상황으로서는 상악 구치부에 배열한 하악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는 하악 구치부에 배열한 상악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와 교합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열을 해주고요. 하지만 피계관계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악 구치부의 최후방에 배열하는 하악 제1소구치는 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제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러법과 지시법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밀러법은 지시법과 비교해서 상악 구치부에 배열되는 하악 구치부에 하악 제1소구치가 추가됩니다. 하악 구치부에 배열되는 상악 구치부 치아에 대한 교합관계가 약 1차씩 원심축으로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교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밀러법입니다. 밀러법으로 배열 때에는 교차 교합 관계인 치열공의 크기에 비해 수평적 피계 정도와 상악 구치부의 근원시폭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이게 이런 케이스 자체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인공치와 인공치 배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